얼마 전에 제가 무슨 라디오를 듣다가 그 핸드크림을 얼굴에 바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뭐 뷰티 전문 그런 방송 매체는 아니었는데, 뭐 지금 뭐 시즌이 겨울철이고, 그리고 핸드크림을 많이 바르는 핸드크림이나 뭐 립밤이나 이런 걸 많이 바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은,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이신지 아니면 유튜버이신지 잘 모르겠으나, 어떤 그분께서 그 향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그 핸드크림을 고를 때 그 자주 손을 씻고 그리고 자주 바르게 되니까 바르는 순간에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 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발림성이나 어떤 보습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향 때문에 핸드크림을 그 선택하는 그런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로 또 여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핸드크림에 들어가는 향 때문에 얼굴에 바르는 게 좀 자극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향료 자체가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맞아요. 맞는데, 물론 그 짧은 시간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뭐, 순위 차이가 조금 생길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향료가, 어, 중요하지만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성분인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뭐, 식약처에서 고시사항을 보면, 몇몇 가지 향료들은 반드시 쓰는 데 있어서 제한 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러지를 유발하는 향료에 대한 부분들도 명시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얼굴 페이스 전용에, 물론 뭐 병원에서 병원 전용으로 피부 케어를 한 후처치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품인 경우에는 아예 향료를 쓰지 않는 그런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화장품, 특히 뭐 바디뿐만 아니라 뭐 그분은 뭐 씻어내는 제품이나 뭐 세정 세제 뭐 이런 부분에서 향이 강하게 들어가지만, 페이스 전용 얼굴 앞면에 쓰이는 뭐 보습제라든지 영양 크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글쎄요. 향료를 안 쓰진 않습니다. 씁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블렌딩해서 집어넣기도 하는데, 차이는 무엇이냐? 향료가 같은 향료가 아니라 향료가 엄청 비싸요. 고급 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페이스 전용에 들어가는 그런 향료들을 핸드 크림이나 바디 전용에 쓰이는 제품의 향료를 쓰기에는 단가가 맞지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향 때문에 안 써요라고 하기보다 뭔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전에 영상 중에 아로마 오일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로마 오일도 굉장히 농축된 그 에센셜 오일이기 때문에 쓰는 데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아로마 테라피 치유의 효과는 반드시 있다. 그래서 보통의 향료보다도 훨씬 더 비싸죠. 고가인 경우가 있고 아주 적은 용량에도 우리가 구하기 어려운 그런 향료 자체들도 있고요. 이게 피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그런, 실제적으로 향기 테라피라고 해서 심리 뭐 불안이나 우울증이나 뭐 이런 데도 많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향료 자체를 무조건 쓰는 데 있어서 알러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아깝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히 천연 향료인 경우에 갖고 있는 치유 효과, 뭐 테라피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뭐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 제시라든지 뭐 임상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적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이게 증명이 되고 있고 또 많이 쓰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저가 향료들과 그렇지 않은 우리 그 훨씬 더 풍요롭게, 훨씬 더 뭐 홀리스틱 테라피라고 해서 심신에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향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구분해서 향료의 어떤 그 의미와 가치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러한 향료들이 어떻게 쓰이냐,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뭐 그 향료 자체만으로도 한 가지 제품일 수 있는, 우리 뭐 아로마 오일 그 한 병으로도 뭐 충분히 테라피를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얼굴에 핸드크림을 바른다? 이거를 습관화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뭐 꼭 향료의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단가 차이가 다르잖아요. 핸드크림과 뭐 우리가 나이트크림 혹은 뭐 앰플이라든지 뭐 에센스이라든지 이런 영양류들,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뭐 듬뿍 어떤 피부의 영양과 어떤 세포 재생과 이런 기능성을 생각했을 때 쓰는 그런 제품들과 핸드크림, 핸드로션을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물론 얘는 기본은 물과 기름을 섞어 놓은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물과 기름을 계면활성제로 섞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기름을 쓰느냐, 유성 성분, 유지류를 어떤 오일들을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물론 향료의 단가도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면 어떤 거기에 특별한 기능성 성분, 뭐 EGF 성분, 세포 재생, 뭐 주름, 미백, 탄력 이런 성분들을 집어넣으면 훨씬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쓰는 유성 성분, 오일, 기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표피 자체가 두껍고 각질층이 두껍고 그래서 어떤 샘플을 쓰거나 상관없고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게 다 케바케인 거죠.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 겨울철에 아주 건조한 이런 날씨에 아예 안 바르는 것보다는 핸드크림이라도 바르는 게 좋을 수 있고요. 저도 그렇지만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피부 자체가 굉장히 결이 곱고 얇고 예민하고 민감해서 어떤 성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핸드크림을 발랐을 때 향료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질이 낮은 혹은 분자가 좀 두꺼운 거, 모공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그런 성분들로 만들어진 그런 핸드크림을 얼굴에 발랐을 때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절대 안 돼 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피부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계절적으로 뭐 여름에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오일리한데 굳이 그럴 뭐 핸드크림을 바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뭐 여행을 왔는데 당장 바를 게 없고 얼굴이 쩍쩍 갈라지고 하얗게 일어나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바른다? 글쎄요, 요거는 조금 상황에 따라서 구분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기보다는 상황을 고려해서 사용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점점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건조해지고, 그래서 우리 그 피부의 최 바깥쪽에 있는 부분, 입술, 얼굴, 우리 마스크를 쓰더라도 이렇게 드러나는, 눈은 가릴 수가 없잖아요. 드러나는 부분에 훨씬 더 주름이 더 많이 가지기도 하고, 또 건조하게 바짝바짝 갈라지기도 하고, 또 이런 팔꿈치라든지 발꿈치, 힐밤, 뭐 이런 것도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기한이 좀 오래된 것들? 그래서 쓰기가 약간 조금 꺼려지는 것들, 그런 것들인 경우에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런 약간 피부층이 두꺼운 부분, 팔꿈치, 발꿈치 뭐 이런 부분에 마사지 하듯이 바르고 뭐 닦아내고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알뜰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